무토가 신금을 만난 경우 무신. 무신은 안전자리에 식신을 깔았습니다. 안전자리에 식신 깔은 경우는 정축의 경우에 안전자리에 식신을 깔았었죠. 무신과 정축이 좀 뭔가 좀 비슷한 듯한 그런 맛도 좀 드네요. 식신을 깔고 있는 무신은 뭔가 연구가 활발해 보인다. 첫 보기에 연구 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연구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신중에 경금식신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임수는 편재. 편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 그리고 무토가 있나요? 무토는 뭐 비견이니까 크게 논할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무신의 경우에는 경금과 임수 이 두 가지를 놓고 일주의 특성으로 뭔가 정리를 한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우선 이 내부적으로 별 갈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네. 식신이 궁리하고 편재가 마무리 짓고 결실하고서 완료. 결실로서 완료를 지어버립니다. 무신의 의미를 본다면 이와 같다. 그리고 연구 활발한 가운데 창의성이 돋보이네요. 창의성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대 양, 양이 양을 봤으므로 외향적이다. 감정적이다. 일주의 특성상 그렇다. 좌우는 고려하지 말고 무신 자체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데 좌우의 글자에 따라서 또 변화는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신의 경우에 속에 들어있는 그 편재의 역할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단지 궁리만 하고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도 있는데 무신의 경우에는 속에 재가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는 점. 정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식신에 또 속에 편재에 편관까지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정축은 은연중에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무신은 몸살일 게 있나요? 없죠. 이것이 무신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추진하고 추진해서 마무리 짓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그 무신의 의미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제 아는 무신 하나는 보면은 뭔가 항상 궁리를 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래요. 약품도 개발하고 뭐 특이한 별별 걸 다 만들어낸다고 하는 걸 봐서는 흡사 발명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한 것이 또 편재로서 마무리를 짓는데 문제는 외향적 감정형이라 서둘러서 얼른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래 좀 다그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원래 편재의 특성이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약하죠. 공사를 해도 10년 공사는 맞지 않습니다. 편재가 마음에 드는 공사는 몇 달, 길어도 3개월 이 안에 끝나는 이런 공사들이 마음에 들겠죠. 이러한 것을 관찰하면은 이 무신은 인내심보다는 호기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호기심은 상관의 영역입니다만은 사물 호기심은 상관이고 글쎄 사물 호기심에 놓으니까는 정신 내부 내면 이렇게 말하죠. 내면 호기심은 식신이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그 어떤 가령 뭔가 이렇게 한 알에 과일이 있으면은 이 과일을
분석하고 뜯어보고 실험하는 이런 것들은 식신이 할 일이고, 색이 곱다, 크기가 크다, 뭐 이런 걸 외향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상관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식신은 뭐든지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시계, 라디오 부수는데 선수다. 어머니 말씀이죠. 어머니 말씀에는 시계, 라디오를 잘 부수는 이런 성분이 무신이 됩니다. 무신에게 물어봐야죠. 왜 시계, 라디오를 자꾸 부수냐? 나 부순 적 없어. 속에 들여다보고 연구한 건 있어도 이 무신이 손댄 다음부터 안 움직여. 작동이 안 돼. 망가뜨린 거죠. 근데 그것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범했을 뿐입니다. 무신에게 망가뜨렸다고 야단쳐봤자 소용이 없어. 다음에 새 거 사와봐. 잘 해놓을 테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무인, 무자, 무오 등등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무신의 특성은 이와 같은 또 나름대로의 특이한 면이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무신다운 부분으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될상 싶네요. 앞만 쳐다보고 가는 성분이고 호기심이 넘치는 존재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사물이 아닌 그 내부적인 구조적 내면도 좋지만 구조도 좋겠네. 구조적인 거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말하자. 뜯어봐야 돼. 그러니까 시계가 이쁘다, 뭐 다이아몬드가 박혔냐 안 박혔냐, 시계줄은 어디서 나온 줄이냐, 누구한테 샀냐, 무슨 상표냐, 이런 거는 무신이 아니라 무유가 있다면 무유가 갖는 관점이겠습니다.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식신이 되놓으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 재질이 무엇인가, 왜 이런 재질을 써서 만들었나, 이런 걸 자꾸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신이다. 다른 성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이해를 쉽게 해보고자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무신이 좌우에 어떤 천간을 만났을 때 변화가 생기는가?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무신의 연구가 있으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제도 있으므로 특별히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싶네. 상관이 있으면은 자기가 연구하고 궁리한 것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강사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도 괜찮습니다. 정인이 있게 되면은 적어도 앞만 쳐다보고 가는 성분에게 직관을 주겠죠. 직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유를, 생각을,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차원이 되겠네요. 시행착오는 시간 낭비죠. 시행착오 절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제는 일제에 있지만 정제는 좌우에 있을 경우에 이 정제의 작용에 의해서 치밀하게 저울질하고 마무리 짓는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치밀성이 추가되므로 뭘 하면 좋을까? 정밀 연구, 정밀 설계, 이런 말을 하고 싶네. 왜냐하면 식신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전문적인 부분 중에서 이 정제의 영향이 있으므로 정밀한 설계가 가능하겠다.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뭔가 개수가 달려들면은 상당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음양이 다른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쪽은 쳐다도 안 보고 치우치게 되면은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비중을 두는데 비겁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지식신이기 때문에 관성은 마찰이 일어납니다. 쓰지 않습니다.
평관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있으면은 해롭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있겠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연구도 하면서 억압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연구실이 되겠네. 연구실에서 주어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성향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조건에 자꾸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관찰을 합니다. 병화가 들어오면은 식신이 손상을 받죠. 원치 않습니다. 무토도 반갑지 않습니다. 경금은 앉은 자리 있으니까 크게 돋보일 것이 없네요. 임수도 속에 들어있으니까 돋보일 건 없는데 그래도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렇게 임수 정도는 이 심리 구조를 강화시키고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임수가 있음으로써 너무 앞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화가 옆에서 또 도와준다면 매우 바람직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에서라도 이렇게 뭔가 들어오는 글자를 항상 함께 놓고 대입을 해야 되므로 세운까지 관찰해서 무토의 무신의 변화에 잘 살피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데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또 다음 단계로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뭔가 연구 궁리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신의 특성이다. 어떤 무신은 활발하고 어떤 무신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따른 변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양의 구성은 기에 가까운 형태라고 봤을 때 기에 가깝기 때문에 주변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갑병무경임 같은 거죠. 특히 무토는 인력이다. 이런 대기권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공기다. 차라리 눈이 더 안 보이는. 그래서 무토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른 양간 네 글자에 비해서 무토는 유독 변화가 많다. 그것은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무토 자체만의 어떤 특성은 얼른 안 보이는 그야말로 공기 같은 성분이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사주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무인 그리고 무신 임술이 됐을 때 무토는 크게 고려할 바가 없죠. 같은 무토라고 보겠습니다. 비교는 신경 쓸 거 없다. 여기 식신도 있는데 일지에 있으니까 고려할 거 없다. 가장 비중 있는 것은 일지와 시간에 있는 임수가 되겠습니다. 뭔가 궁리하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만들어냅니다. 편제가 있네요. 마무리 짓습니다.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 제조업자다. 제조업에 종사하기 쉬운 구조다. 직장 생활은 어떠냐? 물론 사람이 상황 따라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기본적으로 직장은 안 맞습니다. 외향적 감정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스에게 뭔가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성향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것도 이 사주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좀 나아가서 이렇게 신금과 인목이 이렇게 만나서 한바탕 금극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보통 충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부산하게 산다. 한가지지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겉으로 이래 보면은 편제 내 마음대로 상당히 성급하군요.
급해서 결과가 늦게 나타나면 노발대발 하겠습니다. 편제 가입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외향적이죠. 그래서 밑에 사람 생각할 때는 참 승질 더럽다 이렇게도 말하겠네. 앉은 자리는 식신이 편관을 극합니다. 과감하게 달려드는 도전적인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간이 부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간이 부으면은 대들잖아요. 월진대게 편관인데 대듭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 이런 8글자의 배합 중에서 4글자를 놓고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의 말 듣고 굽힐 줄 모르는 것은 남의 말을 들을 줄로 몰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인성이 없어서 그래. 인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성이 약하다.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야 돼. 잘 되면 영웅이고 못 되면 밥 빌어먹기 딱 좋지. 물론 운이 도와서 좀 신약한가요? 네, 신약하죠. 운이 도와서 화토운에서 뭔가 좀 바라게 된다면은 그런 힘으로 자기의 소신껏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도 포함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본질적인 내부적인 구조적인 그런 것까지 뜯어보는 요 무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조업에하고 또 창작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글을 배웠으면은 글을 쓸 것이고 사물을 다루면은 사물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관찰이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치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죠. 말이 되면 다행이고 말이 안 되면은 또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이병철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돌아가셨나요? 적어도 한국에 해방 이후 1세대 재벌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아직까지도 삼성의 세력은 상당한,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창업주가 이와 같은 사주를 가졌습니다. 진취적이고 과단합니다. 결단력도 무척 강하네요. 어른들 말 안 듣습니다. 어른들 말 들으면은 뭘 해야 됩니까? 어른 말 들으면은 선생님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 하거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뭔가 제조업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은 좋아할 어른들이 없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 듣는 사람은 제조업에는 손대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직장이 편하다. 뭔가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지금도 삼성이 만든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비싸기도 제일 비싸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삼성 휴대폰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최초라는 말, 특허가 많은 최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업자는 이미 없지만 그 창업자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삼성 설립자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이병철 연구 관련 서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주가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힌트가 있다, 사주 속에. 이런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봅시다. 신사무술, 무신의 병진. 이 역시 외향적 감정형이군요. 일단 일주가 무신이 돼버리니까 5대5로 보더라도 하나가 양이라면 외향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 이 경우에는 이쪽 옆의 경우와 차이가 나죠. 무신은 똑같고 무토도 똑같은데 많이 닮아 있습니다만은 시간에 있는 글자가 달라집니다. 궁리를 하는데 뭔 문제가 생깁니까? 망설임이 생깁니다. 궁리하는 놈이 망설이면은 틀렸습니다. 식신은 편인을 안 만나야 됩니다.
편인을 만나게 되면은 편인의 영향이 바로 전달이 돼 버리죠. 망설이고 조심하고 자기 비판을 합니다. 이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되나 안 되나 해봐? 예, 이런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자꾸 옆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사주의 경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내 책임이죠, 뭐. 이 경우는 자꾸 돌이킵니다. 망설입니다. 반성합니다. 반성하면은 연구 못 합니다. 연구는 멈춤 없이 계속 가봐야 그게 바닥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닐 거야. 아니, 다시 한번 가볼까? 좀, 그렇지, 좀. 이러다가 마는 거죠, 뭐. 이런 사람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디립도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기도 해. 저런 얘기 있네요. 이솝 이야기, 팔러 가는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왜 힘들게 걸어갑니까? 타고 가지. 이게는, 그래, 얘야, 네가 타라. 아들놈이 타고 갑니다.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아줌마들이 그러죠. 아무래도 요새 애들은 버장머리가 없어. 애비는 걸어가고, 어린 놈이 타고 가네. 듣고 보니 또 그래. 얘야, 내가 타야지. 네가 내려라. 또 어디를 지나갑니다. 또 쳐다보고 그럽니다. 어째 어린 놈이 걸어가고 애비가 타고 간디야. 의부대빈개비야. 듣고 보니 그것도 그래. 차라리 둘이 다 타고 갑니다, 이제. 또 누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나귀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요? 내 생각엔 차라리 둘이 짊어지고 가는 게 낫겠어. 그것도 그래. 짝대기에다가 당나귀 배가 짊어지고 가. 그런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요새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옛날 책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사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연구할 때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애초에 귀가 없는 게 좋습니다. 초지일관,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가야 됩니다. 깨지든 성공하든. 방향 잡아놓고 가다가 물러나면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주, 구조라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솝 선생이 참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심리 구조를 다 거기 꿰놨어. 사실은 그가 쓴 글들 속에는 참 인생의 해학과 숨어있는 지혜가 많이 들어있어. 이 사람이 오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후에 태어났어야지, 술시에. 그러면은 이만큼 부자는 안 되더라도, 부자는 아무나 되나요? 노력이 똑같이 하지만은 부자는 안 되겠죠, 누구나. 대부는 천작이라 하늘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참 갈등 생긴다. 궁리를 망설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라고까지는 몰라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입이 되는 건지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진, 임술, 무신, 갑인. 이번에는 식신과 편관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안 좋죠. 그래도 재가 있어서 다행인데 재는 얻어맞고 있네. 얻어맞는 재는 힘이 없어. 역시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이 상의 무신은 이렇게 치우쳐가 있네요. 참. 여하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하긴 하는데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해. 잔소리. 라면을 끓이면서 궁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내가 끓여봐야지. 끓이는데 옆에서 편관이 그럽니다. 계란 넣냐? 계란 안 넣었어. 계란 안 넣고 끓여봐야지. 계란 넣은 라면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계란이 아니고 나는 뜸부기알을 넣어볼 거야. 그거 괜찮네요. 뜸부기알하고 계란하고 좀 다르겠죠. 아니면은 아니야, 나는 그보다는 사과를 좀 넣어보고 싶어. 뭔가 자기 나름대로 밀고 나가야 돼. 근데 옆에 편관이 딱 버티고 있어. 계란 안 넣네. 이 사람은 계란 안 넣고 무슨 라면을 끓이나? 그렇네. 그럼 계란 하나 넣고 하지 뭐. 한참 젓다 보면은 또 김치 넣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적어도 연구할 때는 귀를 막아야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인성이 병화가 인성이 그걸 하거나 간목이 간섭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도움이 안 된다. 무신이 자유롭게 궁리하려면은
인성이나 관살은 안 만나야 된다. 오로지 재성만이 유리하다.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네요. 연구하는데 합리적이면 더 좋기는 하죠. 다만 합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는 신개발품은 못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은 불합리한 그런 사고방식, 남의 말 안 듣는 그런 강력한 그런 추진력이라야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항상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식신과 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제는 그 연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함부로 못 달려들거든요. 편재라야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이 임수를 만났을 때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조짐이 된다. 어디 여러분들 사주 좀 보십시오. 무신의 임수 보인다면 큰 꿈을 가지고 한번 다부지게 달려들어서 일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이렇게 무신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무신은 뭔가 연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직장보다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늘 만들어내는데 흥미를 갖는다는 거. 이런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를 못 느낍니다. 고스톱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잖아요. 연구할 게 없어. 차라리 뭔가 만들어내는 바둑이 낫겠네. 이와 같이 무신다운 무신의 마음으로 무신의 삶을 살아가는 무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